자, 이거 활용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가지고 있는 교재 몇 페이지냐면, 거기 85페이지 10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배를 타고 길이가 20k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2시간이 걸렸고, 강을 따라 내려오는데 1시간이 걸렸다라고 했어요. 사실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는 알아야지. 자, 배가 있었는데 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것은 배가 이렇게 가면 물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게 거슬러 올라가는 상황이 될 거고 강을 따라 내려간다 그러면 배가 이런 방향으로 갈 때 물이 흐르는 방향도 같은 거. 그래서 이거를 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간다, 강을 따라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 자, 그러면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물어봤어. 그러면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 시속 X 킬로미터. 왜냐하면 이거 지금 그 속력의 단위는 나와 있지 않은데 배를 타고 길이가 20km, 거리 단위 킬로미터 지금 썼다는 거 보이실 거고 올라가는데 2시간이 걸렸고 내려오는데 1시간이 걸렸다. 지금 시간의 단위는 아워가 쓰였다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 물어봤는데 이거를 시속 X 킬로미터 이렇게 놓을 거야. 근데 여기서 속력을 갖는 게 배 말고 또 따로 있지. 또 있지. 물도 속력을 가지고 움직여요. 그래서 물의 속력도 같이 시속 y 이렇게 잡아놔야 돼요. 됐어? 그래서 사실은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배 자체의 속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이 거속시에 대한 문제는 얘들아 선생님 그랬지 이게 표를 그리면 생각이 더 깔끔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잘 보여, 뭔가. 그래서 거, 속, 시 이렇게 표를 채울 거고 속력의 단위부터 항상 선생님이 속력의 단위부터 먼저 채워라 그랬지? 그래서 거리 단위 킬로미터, 시간의 단위는 아워 이렇게요. 그래서 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갈 때와 강을 따라 내려올 때 그러면 어쨌든 그 길이가 20k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그러면 이동한 거리, 거슬러 올라갈 때 이동한 거리 20km 가는데 2시간이 걸렸어. 강을 따라 내려오는데, 강을 따라 내려올 때도 역시 이동한 거리는 20km라는 소리겠죠? 1시간이 걸렸다. 근데 속력 못 채웠어요. 생각해봐. 그럼 거슬러 올라갈 때 배가 이동하는 속력은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뺀 속력으로 움직일 수 있겠지. 만약에 이게 강물의 속력이 더 크면 배가 거슬러 올라갈 수 없어. 예를 들어서 폭포는 배가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이런 거야. 그래서 강을 따라 내려올 때는 오히려 강물의 속력에다가 배의 속력을 더한 속력으로 배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 표를 채웠을 때, 그럼 도대체 선생님 관계식 뭘 써요? 거석시에 대한 관계식이 있거든요. 어떤 관계식을 쓸 건지만 결정하시면 돼요. 여기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거 써도 좋은데, 그 속력은 여기서 거슬러 올라갈 때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다. 2분의 20 하면 10 이렇게 떨어지죠. 그리고 강을 따라 내려올 때의 속력은 마찬가지 시간분의 이동 거리 1분의 20, 20 이렇게 해서 근을 더하면 y가 먼저 소거가 되는 깔끔한 식이 되겠죠? 나머지 산수는 하시고요. 자, 11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8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23초가 걸렸고 길이가 400m인 다리를 완전히 건너는데 13초가 걸렸다. 사실 그 2-1 파워 정도 풀면 1-1에서 활용 문제 관련된 활용 문제를 조금 풀었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이 기차에 대한 문제는 기억 안 날까 봐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간략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터널을 길이가 800m인 터널을 이 기차가 완전히 통과했다 그랬어. 그럼 기차가 칙칙폭폭 땡 하고 달리고 있죠. 자, 완전히 통과했다. 이렇게요.
선생님, 근데 이것도 거속시대 문제니까요. 얘 표를 그리고 시작하나요? 표 그릴게요. 표를 이렇게. 선생님, 전 이거 문제 다 아는데, 그림도 그려야 돼요. 기차 그림. 그래서 항상 거속시에 대한 문제는 거속시 속력의 단위를 먼저 채우라 그랬어. 선생님, 근데요,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 그랬지. 이 기차의 속력 단위 안 나와 있는데요. 그 문제에서 많이 쓰인 거리의 단위와 시간의 단위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길이가 8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23초 걸렸다. 그럼 시간의 단위 초. 그리고 길이가 400m. 지금 길이의 단위 미터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속력의 단위 미터 퍼 초 이렇게 따라갈게요. 그래서 길이가 8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23초. 근데 얘들아 잘 봐. 이 기차가 8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할 때 이동한 거리가 800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어, 이 X 기억날 거야. 여기서 뭘 XY로 나와야 되냐면 기차의 길이를 X 미터라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속력 보시면 그 중학교 1학년 때는 이 속력을 시간분의 이동 거리예요. 그래서 23분의 800 플러스 x 이렇게 채웠거든요. 근데 지금 2-1에서는 우리가 미지수를 두 개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기차의 속력을 y 미터 퍼 초속이라고 할게요. 초속 y 미터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차가 터널을 완전히 통과할 때 이동한 거리가 그 타이머를 잰다고 생각하면 잘 봐. 기차의 앞대가리가 들어가기 시작한 이 순간에 타이머를 누르기 시작해서 기차의 꼬랑지가 다 빠져나온 요 타임까지. 근데 실제로 이 기차의 앞대가리에서 타이머를 시작했으니까 눌렀으니까 이거 이렇게 보면 빨간색. 기차가 터널을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기차가 이동한 거리는 800 플러스 기차의 길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다리돌 통과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길이가 400m인 다리를 통과할 때 이 기차가 이동한 거리는 400 플러스 x 완전히 건넌다 그랬을까? 13. 그 이때 속력 y 이렇게요. 이것도 역시 표를 채웠어. 그러면 이 표를 가지고 거속시 사이 관계를 가지고 이 관계식을 그 거속시 사이의 관계 공식 있죠. 무엇을 쓸 것인지는 선택하시면 돼요. 사실 여기서는 뭐 만약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이거 10번하고 비교했을 때 속력 y는 23분의 800 플러스 x다. 아니 이렇게 분수식 나오는 거 되도록이면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면 터널을 이동할 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게 한 줄짜리 식으로 뽑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건널 때도 다 이동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렇게 한 줄짜리 식으로 뽑아내면 됩니다. 물론, 선생님, 저는요, 그 속력 쓸 건데요. Y는 23분의 800 플러스 X, 800 플러스 X. 아니, 상관없는데, 얘들아. 어차피 우리가 등식 주어지면 한 줄짜리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되도록이면 간단한 식으로 큰일 났다. 간단한 식이란 이런 거야. 됐지? 그래서 이렇게 기억, 니은 꽂아서 이거는 기억식에서 니은식을 빼서 x를 먼저 소거하는 게 쉬운 거야. 물론 기차의 길이 x 값을 물어봤지만 x를 먼저 소거하고 y 값을 먼저 구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문제는 그 86페이지 14번인데요. 사실 우리가 그 원정판이를 어느 정도 풀 수 있다. 풀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지워볼 거고요. 한번 볼게요. 그 두 제품 A, B를 합해서 2,800원에 사서 A 상품은 원가의 15%, B 상품은 원가의 20%를 붙여 팔았더니 4,8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때 상품 A 상품 판매 가격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거 원정판이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원가, 정가, 판매가, 이런 순서대로 생각하는 거다라고 했죠. 자, 선생님, 근데요, 그 상품 A, B를 합쳐서 2,800원에 샀어. 그럼 28,000원에 샀어. 28,000원은 원가라는 소리야. 근데 상품 A의 원가는 15%, 상품 B의 상품 원가 20% 이익을 붙여서 팔았어. 선생님, 이거 두 개인데요? 그럼 표를 그리시면 돼요. 원래는 보통 물건 하나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데, 얘는 지금 상품 A하고 B 두 개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표를 그려서 A, B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일단 두 상품 A, B를 합해서 그럼 상품 A의 원가를 X, 상품 B의 원가를 Y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여기서 단박에 이런 식이 나오겠지? X 플러스 Y는 28,000원이다. 그치? 이렇게요. 어쨌든 그 정가와 판매가를 한번 메꿔볼게. 선생님 A 상품은요 원가의 15%, B 상품 원가 20% 이익을 붙여서 팔았다. 사실 보통 정가는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그 정하는 금액인데 원래 정가대로 팔거든요. 근데 장사가 잘 안 되면 잘 팔리지 않으면 뭐 정가에서 뭐 200원을 할인해서 팔았다. 그래서 정가하고 판매가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정가하고 판매가가 같은 경우죠. 그래서 이거는 정가라는 표현을 여기서 생략하고 여기 왜냐면 판매하다 그랬죠? 그래서 정가라는 거를 생략하고 칸을 이렇게 뭉개버리면 돼. 판매가. 됐지? 그러면 판매가가 A 상품은 원가의 15%, X1의 원가의 15%, 원가에다가 100분의 15를 곱하라는 소리야. 이거를 붙인 금액이 판매가가 된다라는 소리야. 그럼 B 상품은 원가의 20%, 원가에다가 원가의 20%, 이거 100분의 20이라고 쓰면 안 되죠? 원가의 이렇게요. 됐어? 응. 그럼 이익금은? 당연히 이익금은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썼을 때 얘가 이익금이라는 거, 그 상품 B를 팔았을 때 이익금은 얘라는 거. 그래서 이익금 칸에 100분의 15x 여기 100분의 20y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총 4,800원의 이익금을 얻었다. 그래서 100분의 15x 더하기 100분의 20y는 4,800원이다. 이렇게 갈게요. 그래서 연립하시고 기억은 정리하시기 없어. 근데 그 아래식은 정리할 건덕지가 조금 있죠. 그래서 양변에 100을 곱하면 15x 플러스 20y는 4800에다가 0을 더 붙일 거고, 자, 산수할 때 내 얘기 잘 들어. 기억식에다가 10원 또는 20을 곱해서 xy를 소거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그 15x 플러스 20y는 4만, 아, 몰라. 못 읽어. 48000을 좌우변을 5로 나눌 수 있거든요. 5로 나눠. 이렇게요. 큰일 날 뻔했다. y인데. 그래서 480을 5로 나누면 5, 9, 45, 6, 0, 0, 0 이렇게 니은 꽂아놔서 가감법 또는 대입법 쓰세요. 되도록이면 숫자를 크게 만들지 마라. 꼭 기억할 거야. 그 다음 활용 문제는 사실 농도에 관한 활용 문제는 빠졌는데 그 농도하고 비슷한 카테고리에 묶여있는 87페이지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긴 하지. 한번 볼게요. 차분히 볼게요. 자, 21번. 오른쪽 표는 두 식품 A, B의 100g당 열량을 나타내는 거래. 식품 A와 식품 B를 합해서 160g을 섭취하였고, 여기에서 얻은 열량이 300kcal일 때 섭취한 식품 B의 양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어쨌든 선생님 섭취한 식품 A하고 B의 양을 구하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섭취한 식품, 당연히 B의 양을 구하라 그랬지만 A, B의 양을 각각 구해야 된다는 거. 양을 각각 Xg, Yg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일단 선생님 그 식품 A와 식품 B를 합해서 160g을 섭취했으니까 X 플러스 Y는 160이에요. 이렇게 식이 하나 갈 거죠. 자, 그 다음 잡아. 야, 그 식품 A요. 열량이 표를 보면 250kcal 얻는다. 그럼 식품 A Xg 먹으면 열량은 몇 킬로칼로리를 얻을 수 있는 걸까? 이거 250 곱하기 X 아니라는 거 알 것 같지? 100g당 열량이 250 킬로칼로리야. 그러면 X를 곱하고 싶으면 1g당 열량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식품 A를 100g 먹었을 때 250 칼로리 보세요. 100g당 250 칼로리를 얻을 수 있다면 1g당 몇 칼로리를 얻을 수 있다는 소리야? 100분의 250이요. 그래서 Xg 먹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열량 곱하기 X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마찬가지 식품 B도 100분의 150 곱하기 Y 이렇게 해서 총 열량은 300kcal를 얻고 싶다 이렇게요. 그래서 기억식은 정리할 거 없고 그리고 밑뒤식은 그 자체 약분 분모 분자에 공 하나씩 약분되죠. 그래서 좌우변에 10을 곱하고
그러면 3000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25x 15y 이렇게 쓰지 마. 5로 양변을 나누어서 5x 플러스 3y는 600 이렇게 해서 니은 잡아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야, 얘들아. 22번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선생님이 오답노트를 3번씩 시킨다면 이건 한 번 더 해도 돼. 물론 선생님이 이거 나중에 테스트 봐줄 거니까. 굉장히 이거는 표를 읽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봐야 돼, 얘들아. 다음 표는 어느 공장에서 제품 가나를 각각 한 개씩 만드는데 필요한 두 원료 A, B의 양과 제품 한 개당 이익을 나타낸 거야. 지금 표 자체에 뭔가 많은 요소가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들한테 이 표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일단 1차적으로 확인하는 문제인 거야. 이게 뭐냐면 잘 봐. 여기 4라는 숫자가 적혀 있거든요. 근데 4라는 숫자는 자, 제품 가, A 이렇게 만나는 칸이죠. 그러면 문제를 다시 읽어봐. 4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제품과 이 표 자체가 제품 가나를 각각 한 개씩 만드는데 필요한 두 원료 A, B의 양 그랬거든요. 그러면 4라는 숫자는 표를 보세요. 제품과 한 개를 만드는데 원료 A가 4kg이 필요하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그 밑에 있는 6이라는 숫자는요. 제품 나하고 제품 A 만나는 칸이죠. 그럼 이건 제품 나 한 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원료 A의 양이란 소리야. 사실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봐. 그러면 3이라는 숫자는요. 제품 가를 한 개씩 만드는데 필요한 뭐의 양이야? 원료 B의 양이다.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읽는 거야.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O는요. 제품 나를 한 개씩 만드는데 필요한 원료 B의 양이다.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익이 나와 있잖아요. 이익의 5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거 제품 가하고 이익이 만나는 칸이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기본이 제품 가 한 개를 만드는 데야. 그러면 이익금 5만 원은 제품 가 한 개를 한 개당 봐봐 여기 제품 한 개당 이익금이란 소리야. 5만 원. 그러면 그 밑에 6은요. 제품 나 한 개당 이익금이 6만 원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표를 그냥 쓱 읽고 지나가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요소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 숫자가 나타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확하게 스스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얘들아. 이거 국어 능력 부족자는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 이 표 자체를 지금 읽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면 당장 와서 선생님한테 질문해야 돼. 알겠지, 얘들아? 아니면 영상을 다시 돌려보시던가.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걸 표를 읽을 수 있느냐 한번 연습해봐야 돼, 선생님처럼. 알겠지? 자, 그래서 어쨌든 자, A 원료 62kg과 B 원료 50kg을 모두 사용해서 제품 가나를 만들었을 때 전체 이익, 야, 전체 이익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또 생각해야 되는 거지. 뭐가 필요합니까? 제품가 몇 개, 제품 나 몇 개 만들었는지. 됐지? 그래서 만들어낸 제품 다 나의 개수를 각각 X, Y라 하자. 이렇게요. 그럼 잡아. 원료가 지금 62kg이 사용된 거잖아. 원료 62kg 잡아야 되라. 4하고 6. 이렇게 전체 써서 62kg이야. 그럼 4가 아까 뭐라 그랬어? 제품과 한 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원료 A 양이었지? 그게 4kg이래. 그럼 제품과 X개 만들면 필요한 원료 양은 4X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6. 6이 의미하는 바가 뭐였어? 제품당 한 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원료 A 양이 6kg이래. 그러면 Y게 만들면 필요한 원료 A 양은 6Y kg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62kg 다 쓴다 그랬으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마찬가지 원료 B도 제품과 한 개씩 만드는데 원료 B가 3kg 필요하대? 그럼 X개 만들면 3X kg 필요할 것이고 제품 나 한 개 만드는데 원료 B가 5kg 필요해?
그 Y게 만들면 원료비는 5Y 킬로그램이 필요한 거죠. 아씨, 혀가 꼬인다.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근을 구해서 근을 찍어 놓고 XY 값 구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문제에서 요구한 건 XY 값이 아니지. 어떻게 계산할 건지 잘 마무리해. 이제 이해가 안 되면 이 못하겠으면 세밀 때 들고 오는 거야. 자, 23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여기 좀 지우고. 자, 보시면 철과 구리를 1대1의 비율로 포함한 합금 A와 철과 구리를 3대1의 비율로 얘도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지. 그치? 그럼 이것도 역시 그 좀 상황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표를 활용하는 거. 선생님 표 어떻게 그려야 되는데요? 일단 잘 봐. 철과 구리 이렇게 있잖아요. 철, 구리 얘가 1대1. 아, 합금 A가 철과 구리를 1대1의 비율이래. 그 다음에 철과 구리를 3대1의 비율로 포함한 합금 B. 합금 B. 근데 얘 녹여서 철과 구리의 비를 2대1, 2대1의 비율로 포함한 새로운 합금 400g을 만든대요. 그러면 사실 필요한 두 합금 A, B 양을 차례대로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필요한 합금 A, B의 양을 각각 Xg, Yg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근데요, 그 합금 A하고 B를 녹여서 합금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단박에 사실 X 플러스 Y는 420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잘 봐. 선생님, 이게요, 이렇게 같은 성질의 거를 보는 거야. 그 합금 A예요. 합금 A에 들어있는 철과 합금 B에 들어있는 철이 합쳐져서 새로운 합금에 들어있는 철이 만들어졌을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잘 봐. 합금 A가 Xg 있어. 그럼 Xg 중에 철은 몇 그램 들어있는 걸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철과 구리가 1대1이야. 1대1. 그러면 Xg 중에서 2분의 1은 철이고 2분의 1은 구리다 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철은 2분의 1 Xg 들어있는 거야. 이건 철의 양이야. 구리 양도 한번 보면, 스님, 그 구리 양도 2분의 1 Xg이죠. A에 들어있는 거, 그치? 근데 잘 봐. 야, 그럼 합금 B Yg이라고 그랬는데요. Yg 속에 철은 몇 g이 포함되어 있는 걸까? 역시 이렇게 봐야 돼요. 철과 구리가 3대 1의 비율이야? 그럼 Yg 속에 들어있는 철의 양은 4분의 3 Yg이 되는 거야. 그리고 합금 B에는, 아, 미안. 너 지금 뭐 한 거야? 맞지? 철의 양 4분의 3. 그치? 그러면 합금 B의 구리는 4분의 1 Yg이 있는 거야. 그럼 잘 봐. 야, 420g이에요. 420g에 철과 구리의 비율이 2대 1이라고 했지. 그럼 420g 중에서 몇 분의 몇이 철인 거야? 3분의 2요. 그럼 구리는 420g 중에서 구리는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이에요. 됐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X하고 Y에 대한 관계식이 세개가 세워지거든요. 근데 어떤 거 두 개 뽑아서 연립해도 상관없어. 근데 얘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기억은. 그치? 얘가 가장 간단한 식이니까요. 됐어? 그래서 나머지는 아무거나 간단하게 써서 니은식 꽂아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을 이용한다면 구리가 숫자가 조금 더 간단하겠구나. 구리 이용하자. 그럼 구리를 이용하면 양변에 4를 곱할게. 구리 양변에 4를 곱하면 2x 플러스 y는 원래 이거 계산하면 140이죠. 거기다가 4를 곱하니까 56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니은으로 꽂아놔서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실력 어버에서 88페이지요. 1-1번하고 3-1번 선생님 한번 해볼 거야. 그럼 나머지 1-2번하고 3-2번 한 번씩 트라이 해보세요. 안 되면 선생님이 추가 질문 받도록 할게요. 자, 1-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C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해가 이렇게 나왔대. 이 연립방정식을 바르게 풀면 그랬는데요. 항상
연립방정식이가 뭔지를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 C를 잘못 보고 풀었잖아? 그러면 이렇게 줄게. 이거 여기 좀 공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저기 실력 옆에 써져 있는 이 공간, 저 위쪽에 있는 공간을 한번 활용해 볼게요. 나 이것도 지우고 쓰면 되겠다. 자, 실력 업이라고 써져 있는 그 부위를 선생님 지우고, 여기다가 공간 활용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그 연립방정식, C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이런 해가 나왔다. X는 10, Y는 15, 이런 해 나왔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A하고 B는 잘못 봤다는 말 없잖아. 그치? 그리고 C를 잘못 봤대. C를 쳐. 잘못 본 애를 쳐. C 다시. 연립방정식 이거의 해가 얼마라는 소리야? X는 10, Y는 15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X 대신에 10을 대입하고 Y 대신에 15를 대입하면 식이 성립한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아래식에도 C 다시에다 X 그 밑에 있는 식에다 X 대신 10을 대입하고 Y 대신에 15를 대입하면 식이 성립한다. 이렇게요. 사실은 잘 봐. 여기 밑에 식에서 C 다시의 값을 그냥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C를 무엇으로 잘못 보고 풀었는가? 2로 잘못 보고 푼 거지. 그래서 C를 무엇을 잘못 보고 풀어봤는지 물어봐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10A 플러스 15B는 5 이렇게 나왔을 때 얘는 선생님 저는 양변을 5로 나눠서 간단하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게 정상이야. 그래서 이걸 기억으로 꽂아 놓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연립방정식을 바르게 풀면 그랬거든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가 주어진 연립방정식 이거인 거지. cx-y는 15의 해가 뭐란 소리야? x는 마이너스 2, y는 3이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당연히 대입하면 식이성립한다.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y 대신에 3을 대입하면 식이 성립한다. 오오오, 선생님 아까요 여기서요 a, b에 대한 방정식 하나 있었거든요. 이게 기억이죠. 그럼 세트인 얘는 뭐라고 꽂아놓으면 되겠어? 니은 이렇게 꽂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눈치채야지. 아, 기억하고 니은 연립하면 A하고 B의 값 구할 수 있구나. 그 사실 기억하고 니은 더해버리면 지금 A가 서구가 되는 것도 보여야 돼. 자, 여튼. 그 다음에 밑에 또 식 대입해야 되겠죠?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Y 대신에 3을 대입하면 식이 성립한다. 사실 그럼 여기서 깔끔 쌈뽕하게 CF 값은 그냥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지. 그래서 주어진 해가 어떤 연립방정식의 해인지만 제대로 캐치해내면 별로 어렵지 않다. 그렇지?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1번. 자, 같은 물건을 만드는 A, B 두 종류의 기계가 있대요. A 기계 한 대와 B 기계 네 대를 동시에 사용하면 물건을 10분 동안 200개를 만들 수 있고 A 기계 세 대와 B 기계 두 대를 동시에 사용하면 물건을 5분 동안 200개 만들 수 있대. 사실 이게 어떤 카테고리에 묶이는 문제인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이건 빠르기에 대한 문제인 거다. 그래서 여기서 빠르기는 뭐야? A 기계 한 대가 사실 이거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여기 시간을 보면 그 10분 동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A가 1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 이거는 기계가 A 기계 한 대고 B 기계 네 대잖아. 그래서 이거는 조금 상황이 복잡한 게 자, A 기계 한 대가 1분 동안 만들 수 있는 물건의 개수야. 만들 수 있는 물건 X개. 그래서 마찬가지 비기계 야 선생님과 이거 따옴표 쓰지만 너희들은 표현이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한글로 다 쓰는 거야. 비기계 한 대가 1분 동안 만들 수 있는 물건 Y개 이렇게 놓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전체 일량을 1로 놓을 필요가 없는 게 문제를 이제 풀다 보면 이런 센스는 좀 발휘가 돼야 돼. A 기계 한 대, 그럼 B 기계 네 개를 동시에 사용해. 그럼 A 기계 한 대가 1분 동안 X. 근데
비기계 한 대가 1분 동안 Y계를 만들 수 있는데 4대가 있으면 1분 동안 4Y계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물건을 10분 동안 만들었대. 그럼 곱하기 10해서 200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식을 만드는 겁니다. 선생님, 이 문장을 보고 이 문장을 수식으로 나타낸 거야. 그러면 그 다음 A기계 3대와 B기계 2대를 동시에 사용하면 그랬거든요. 그럼 A기계 한 대로 1분 동안 3X개 만들 수 있고 B기계 2대로 1분 동안 이 Y개 물건을 만들 수 있는데 5분 동안 같이 5분 동안 사용해서 200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연립 묶으시면 됩니다. 이게 처음 식이야. 그래서 이건 당연하게 위의 식은 양변을 10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아래식은 양변을 5로 나누어서 5로 분배하는 게 아니야. 40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됐어? 그래서 이거 기억, 니은 이렇게 박아놓고 XY 값 구해. 그리고 이거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나 답 구하지 않았어. 그래서 도대체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했는지 한번 읽어보고 해결해봐. 안 되면 쌤한테 다시 추가 질문할 겁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는요, 그 실전 테스트에서는 별로 크게 어려운 문제들이 없는데, 요거 한번 잠깐 볼게요. 90페이지 12번. 사실 연립방정식, 오, 얘를 기억식, 오, 얘를 니은식. 근데 잘 봐야 되라. 사실 연립방정식의 형태가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원래는 XY하고 상수항이 있어야 되는데, K가, 미지수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런 제길슨. 그치. 우리는 미지수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좀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근데 항상 이런 거 알아야 돼. 그 연립방정식은 미지수가 두 개, x, y여야 돼. 근데 여기 미지수 k가 하나 더 늘어났죠? 그 연립방정식, 방정식 자체가 세 개야.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소리야. 미지수의 개수와 방정식의 개수가 같아야지 우리가 깔끔하게 미지수의 값을 숫자로 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봐봐. x하고 y 값의 비가 2대 1이래요. 근데 얘들아, 이 문장을 머릿속으로 굴리지 말고 그냥 써. x 대 y가 2대 1이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x 이꼴 2y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됐어? 이렇게 쓰시면 돼요. 별로 어려워하지 마. 요거 디귿식. 사실 저는 이거를 x-2y는 0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상관없어요. 디귿식 꽂아 놓을게요. 그리고 기억하고 니은을 볼래요? 그 언제나 선생님이 연립방정식의 풀이는 미지수의 개수 하나라도 없앤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기억하고 니은 봤을 때 어떤 미지수 x, y, k 봤을 때 누구를 제일 먼저 소거하는 게 쉬워? 즉 K를 없애기가 쉽다는 거 느껴야 돼요. 그리고 K만 없어지면 원래 우리가 봐왔던 안정적인 형태의 연립방정식 되어 있으면 X하고 Y하고 상수항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거는 뭐냐면 기억하고 니은식을 더해서 K를 소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4X 마이너스 5Y는 우변 3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보이십니까, 얘들아? 그래서 이거 이렇게 연립해서 푸시면 돼요. 4x 마이너스 5y는 3과 x 마이너스, 야, 이거는 그 x는 2y 이런 형태로 놓는 게 더 편해, 대입법 쓰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요? 그쵸? 그래서 이거 디귿 말고 여기다가 얘를 디귿식이라고 하고 얘를 리을식이라고 해서 대입법 쓰셔서 x, y 값 구하시면 돼요. 이제 k 값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또 머리 굴려봐.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20번은 좀 어려운 문제야. 20번은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풀 수 없는 게 맞고요. 이거 나중에 우리 센수학 하면 센수학에서 또 나온 반가운 문제가 될 거야. 자, 한번 볼게요. 20번. 그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Y 값이 모두 자연수다. 와, 선생님, 이거는 좀 전에 봤던 것보다 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는 XY, K, 미지수 3개였지. 근데 이거는 XY, A, B. 와, 미지수 4개? 실화냐? 근데 얘들아, 그런 생각해. 물론 앞에 식에서는 그 뒤에 있는 문장을 보고 뭐 x하고 y 값의 비가 2대 1이다. 그 수식으로 엮을 만한 문장이 하나가 더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x하고 y? 이게 그냥 관계식이 없어. 그냥 x, y가 모두 자연수다. a, b도 자연수다. 이런 말뿐이 없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수의 조건이지. 이거는 뭐 내가 등식으로 엮을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 눈치챌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그 고등과정 가도 연립방정식에 나오게 될 건데요. 그 연립방정식의 풀이의 목표는 기억해. 미지수를 하나라도 없앤다야. 그러면 이게 그 교사형이기 때문에 기억, 니은 이게 있는데. 자, 기억, 얘를 니은. 기억하고 니은 봐.
어떤 미지수를 소거할 수 있을 것 같아? 봐. 선생님, A하고 X를 같이 없앨 수 있어요. 오, 한 큐에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의 미지수를 없앨 수 있더라도 그건 웰컴이지. 그치? 기억하고 니은을 어떻게 하면 돼? 더하면 A하고 X를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OI 더하기 BY를 우리 이제 동류한 계산 분배 법칙 써서 이 정도 할 수 있는 센스. 그래서 9하고 4하고 넣으면 13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항상 식은 얘들아 x는 y는 방정식의 해는 x는 하고 정리, y는 하고 정리. 부등식도 마찬가지. 기억나시죠? 좌변에 x만 남기도록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밀고 나가. y는 5 플러스 b분의 13이다. 이렇게요. 뭐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그러면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 자, 이 연립방정식, 두 개 기억 니은 더해서 XY 한 큐에 소거했다. 소거를 했어요. XY 값이 모두 자연수야. 오? 그럼 이제 생각해봐. 얘가 자연수이려면. 얘가 자연수이길 바랬어. 5 더하기 B분의 13. 그럼 5 더하기 B가 될 수 있는 수는 1. 13의 약수여야 되는 거죠. 5 더하기 B가 13이어야 되는 거야. 이어야 한다. 이렇게요. 됐어? 그래서 여기서 B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아까 보였지만 그 어쨌든 또는 여기 5 더하기 b는 13이다. 그럼 b는 8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자연수 a, b에 대하여 선생님 어떻게 쓰는지 봐봐봐. 선생님 그럼 b는 마이너스 안 된다는 소리예요. 네. 왜? b는 자연수이어야 하니까요. 됐어? 그래서 여기서 일단 b는 8만 되는 거야. 왜? 왜냐하면 A와 B는 자연수, B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됐지? B는 자연수이어야 하니까 마이너스 4를 탈락시켰다라는 소리야. 자, 그럼 봐봐, 얘들아. 그럼 B가 8일 때 Y의 값도 구할 수 있는 거야. Y 값 같이 구하는 거야. 봐봐, 여기. 이런 거 좀 볼 줄 알아야 돼. 아, B가 8이면 Y는 얼마다? 1이다. 됐죠? 이거를, 그러면 이거 나온 값을 이제 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기억에 대입할 거야. 사실 니은에 대입해도 상관없어. 언제나 연립방정식 풀었을 때 미지수 하나 값을 구하면 뭐 기억이든 니은이든 하나 대입해서 다른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거 원리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기억식에 b가 없지만 어쨌든 y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거고 당연히 이 식을 x는 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x는 a분의 4. 근데 마찬가지 아까 x도 자연수. 그래서 얘가 자연수이려면 a는 1 또는 A는 얼마? 2 또는 뭐가 될 수 있어? A는 4가 될 수 있어. 근데 A가 보세요. 2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A가 뭐 선택이야? 4. 여기다 쓰는 거야. 왜냐하면 A는 4보다 커야 되니까. 됐죠? 그래서 똥똥똥 이제 최종적으로 A 더하기 B의 값은 여러분들이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지. 21번 볼게요. 자, 중국의 수학책 3법 통종에는 아래와 같은 한시 형식의 연립방식 문제가 수록되어 있대. 나도 한자 읽을 줄 몰라. 패스. 이 시의 뜻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을 때 여관의 객실수와 손님수를 각각 구하라. 아, 그러면 이건 여관의 객실수 x, 손님수 y 이렇게 밑줄이라도 그어놓자. 문제 풀다 보면 얘들아 x가 뭔지 y가 뭔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그냥 방정식을 쓰여진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라도 문제라도 x하고 y 표기해 놓으셔야 돼요. 됐죠? 자, 여간을 하는 이간의 집에 손님이 많이 몰려왔네. 한 방에 일곱 명씩 채워서 들어가면 일곱 명이 남는데. 그러면 얘들아 잘 봐. 여간의 개실수가 x인데 한 방에 일곱 명씩 들어간대. 그럼 손님 수는 7 곱하기 x. 그러고도 일곱 명이 더 있다는 소리죠. y가 이렇게 손님 수가 이렇게 됐지? 자, 한 방에 9명씩 채워서 들어간 방 하나가 남는데 그러면 9명씩 채워서 들어간 방의 개수는 x-1개가 되는 거죠. 그 한 방에 9명씩 x-1개.
채워 들어갔어. 그럼 곱하면 이건 역시 손님 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 푸시면 되겠어요. 이건 그냥 대입법으로 풀면 되겠지. 7x 플러스 7은 9x 마이너스 9. 그래서 x가 y가 구하는 거 쉽다. 됐지 얘들아? 이렇게 해서 일단 연립방정식 활용 질문 맞춰보도록 할게요.